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슈큐의 김민건 기자입니다. 데일리 슈큐가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각계 보안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NC소프트의 신종의 CISO님을 모시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2019년 3월에 이제 NC소프트로 자리를 옮기신 거잖아요. NC소프트가 뭐 게임사에서는 국내에서도 제일 큰 회사고 뭐 글로벌에서도 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CISO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압감도 있을 것 같고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CISO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NC소프트의 CISO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네. 보안과 관련되어진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어지는지 점검하고 해킹이나 여러 가지 보안 네. 사고를 잘 막고 또 인식 제고 활동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 뭐 어찌 보면 법령에 나와 있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이제 게임이다, 게임 서비스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징이 있겠죠. 네네. 게임사가 제조업이나 이커머스나 뭐 일반 기업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게임 서비스하는 이제 서비스망 쪽하고 사내에서 또 개발이나 업무를 보시겠죠. 그럼 이런 개발 업무망 쪽하고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개발이나 업무망 쪽은 일반적인 회사들하고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의 이제 해킹이나 또는 뭐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IT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테고요. 좀 이제 특징적인 건 이제 게임 쪽이 되겠죠. 게임이 이제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뭔가 스피드를 내서 캐릭터가 1분에 한 10개 주술 거 뭐 100개 주도록 막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게임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정상적인 행위의 패턴을 찾아서 이제 대응책들을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게임 서비스에 특화되어진 게임 보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기업들하고 다른 부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핵 프로그램들, 해킹 프로그램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막아내고 이런 역할들은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하고는 좀 차별화되어진 네. 특징을 갖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그러면 NC소프트 옮기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었겠네요. 예. 사실은 NC에 입사를 위해서 인터뷰를 볼 때 네네. 좀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네. 제가 NC 게임을 뭐 게임이잖아요. 리니지나 네. 대표적인 네. 이런 걸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아는 게 없는데 했는데 뭐 다행히 그런 부분을 물어보지는 않으셨고요. 처음에는 좀 낯설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직원들 보면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일과 중에도. 네. 그래서 야 이걸 일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건지 일 좀 해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근데 어찌됐든 게임을 통해서 네. 우리 직원들이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정상 행위들을 체크해야 되니까 좀 그런 특징들 뭐 자연스럽게 저도 그러한 것들을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죠. 정보보 최고 책임자시잖아요. 네. NC소프트의 매출이 지금 뭐 네, 엄청나죠, 뭐 한 그죠? 2조 원 2조 좀 정도 넘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의 네. 정보보호를 책임지는 그런 분이신데 가장 좀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해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음. 그러한 사고를 막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NC를 가고 나서 중점적으로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보안의 가치가 뭔지를 우리 임직원들한테 이제 알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좀 우리 직원들한테도 보안센터 직원들한테도 피겨 스케이팅 네. 김연아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나라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제일 잘하는 여자 선수가 누구냐? 그러면 다들 김연아입니다라고 얘기는 하겠죠. 네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잘 타는 선수는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합니다. 저도 잘 혹시 모르겠네요.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저도. 예. 왜 그럴까요? 알려진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음. 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선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최고의 피겨 스케이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가치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과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밸류를 어떻게 알려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NC에 갔을 때 우리 보안센터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임직원이 알아주는 거에 있어서는 CISO가 가교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를 느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경영진이나 또는 임직원들한테 조금 더
불편한 보안, 발목 잡는 보안,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는 보안이 아니라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그들의 고민을 해소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보안성은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해시키고 네.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계속 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이 알기에는 게임사는 개발자들이 네. 아까 말씀하신 한 65% 김연아 정도가 개발자들이십니다. 김연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서포터하고 뭐 이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또 보안팀 역할을 이룰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보안 조직들이 내부에서도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역할을 많이 하신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서 밸류가 어디에 있는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아까도 잠깐 제 경력을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키사,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보면서 어떤 차별점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아마존에서 사실은 AWS에서 그런 컬처 문화에서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네네. 사실 제가 이제 AWS 가면서 와, 이 친구들 언젠가 글로벌 1등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 밸류를 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런 것들을 또 교육하고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많이 배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업무들이 그럴 거예요.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성과를 평가하잖아요. 우리는 네. 대부분 액션 중심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야근 많이 했습니다. 뭐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밤도 많이 새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은 밸류어블한가? 가치가 있는 어필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가치 중심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했습니다. 액션 중심보다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성과를 어떤 평가를 할 때 좀 쉽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배민,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민 네. 많이 쉽게 드시죠. 많이 쓰죠. 그 별점 주시잖아요. 별점 네, 별점 피드백으로 주시는데 뭘 체크하고 뭘 연상하면서 5점 만점에 뭐 몇 점 주실 때 뭘 연상하시나요? 나오는 퀄리티, 음식의 맛, 퀄리티, 그렇죠, 맛. 네, 네. 맛, 네. 서비스, 신속하게 빨리 그다음에 배달 속도, 오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친절하냐, 어. 네, 뭐 이래주세요. 그러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바로 사장님이 해주시고 맞아요. 그러면 네. 높은 점수를 그런 받죠. 걸로 네. 네.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게 밸류거든요. 네. 그걸로 우리는 평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죠. 별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맛의 퀄리티, 신속한 배달, 친절성 이런 거, 친절 서비스 이런 건데 우리가 어필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지난달에 50마리 튀기던 거 이번 달 80마리 튀겼습니다. 네. 네. 튀기다 보니까 뭐 화상도 입었어요. 하도 튀기다 보니까 뭐 이런 걸로 어필을 해요. 액션 중심으로. 근데 사실상 우리가 와, 사장님이 50마리 튀기던 거 80마리 튀겼나라고 해서 별점 주지 않거든요. 네. 사장님이 얼마나 밤새 고생하시면서 튀기셨을까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장하고 어필하고 성과라고 하는 이 관점과 실제로 그거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어떤 밸류를 전달할 것이냐를 정리해서 어필을 했고, 제가 들어간 이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안팀 전체가. 네. 네. 역시 그 인센티브도 많이. 네, 제가 들어간 만들었겠네요. 다음에 비즈니스가 잘 돼서. 네. 아까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보안팀에 대한 평가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아까 그 말씀하신 네, 네. 가치 평가라는 게 네.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부분들을 수치화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시스템을 또 개발하신 건가요? 그러면 어떤 건가요? 사실상 내부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스토리텔링이죠. 액션 중심으로 그게 정량화되더라도 뭐 몇 % 개선됐다, 뭐 했다라고 하는 물론 저희도 그렇게 이제 평가받을 때 평가 기술서로 써서 내죠. 하지만 제가 좀 더 추가하고 포커싱했던 것은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챌린지가 뭐였는지를 뽑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고민으로 해결해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따로 장표를 만들어서 물론 다 한 해에 해결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드러나면 그거를 내년도의 계획에 어떻게 녹여가겠습니다라고 이런 스토리텔링을 전달드리죠. 굉장히 뭐 신선하죠. 그러면서도 사실 정량적이라도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우리의
챌린지와 그 도전 과제를 우리가 어떤 전략과 고민을 통해서 풀었는지를 함께 패키징해서 전달드리면 훨씬 더 우리의 성과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더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정보보호팀 이제 정보보호 센터라고 해야 네네, 되죠? 정보보호 센터입니다. 센터 직원들 네. 하고 네. 타 부서 네, 개발팀이든 뭐든 그다음에 경영진하고 네. 융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이제 네, 보안팀에서도. 맞습니다. 예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무조건 하지마 뭐 네, 통제되는 어떤 네. 그런 분위기가 요즘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안팀 직원들 내부의 어떤 융화, 타 부서하고의 어떤 연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 그 경영진하고 융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끌어가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NC에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꺼낸 단어가 고객이었습니다. 고객. 고객. 네. 당신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제가 이제 팀하고 같이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미팅을 하면서 당신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답변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보안팀에 직원들한테 네, 보안에 여쭤보니까 뭐 저희가 여러 개 팀이 있지만 나중에 뭐 또 소주 한잔 하는데 저희가 뭐 물건 팔아요? 웬 고객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통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통제. 그래서 보안 통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상을 한다면 노란 완장차고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마인드 좀 직원들이 그렇고 또 임직원들도 뭐 하려고 그러면 보안 때문에 안 된대요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고객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처음에 NC에 가자마자 또 이 부분도 사실은 뭐 MS나 AWS를 거치면서 저도 느꼈던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보안을 왜 하느냐의 어떤 목적을 따지고 보면 우리의 자선을 보호하면서 임직원들이 보안 의식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고객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객이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없다면 가능할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뭐 스스로 내부에서 강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고객을 우리가 만족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감히 말하건대 달라졌습니다. 네, 지금은 고객 마인드셋을 갖지 않으면 인센티브도 좀 줄고, 그거 제일 지금은 협업 마인드죠. 그래서 뭐 몇 가지 전략이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임직원들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고객이다. 임직원들이 고객이다. 임직원이 고객이다. 입장에서는. 네네. 뭐 우리 게임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도 고객이지만 내부의 임직원들도 우리의 고객이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안적 관점에서 풀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야 된다. 좀 어찌 보면 성가신 일이기도 하겠죠. 네. 굳이 그러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통제만 하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민해줘야 되니 그게 결국은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 지향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타부서와 이제 협업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가졌던 보안부서가 자꾸 블락커 뭔가를 하려면 블락킹을 한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지금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서이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고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이제 개발팀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자기들이 개발을 그렇죠. 하면 네네네네. 보안팀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렇죠. 자꾸 발목을 잡는다라는 느낌이 예. 많았었잖아요. 사실은 뭐 네. 그거는 뭐 NC뿐만 아니라 네. 여러 다른 기업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걸 이제 고객으로 보안팀에서는 우리 내부 임직원들을 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양념처럼 네. 좀 전술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보안이 사실 보안하는 사람들끼리는 전문 용어도 쓰면서 뭐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이해력 있게 설명을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 삼성의 회장님이 쓰신 초격차에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말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하라. 저 굉장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십니다. 보안을 터부시하지는 않는데 그러한 앞단의 노력 없이 안 돼요. 사고 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좀 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 그분들이라는 게 이제 뭐 타부서든 임직원들입니다. 임직원, 네, 임직원들. 전체. 보안을 전문으로 하지 네. 않는 비전문가들의 네. 입장에서 이해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례를 들어드리고 음. 그러면서 왜 필요한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해주시면서 좀 더 고객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지금 많은 어려운 점들을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문화들이 좀 뭐 NC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형성되는 게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다른 기업에서 보안부서에 네.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음. 좀 같이 공유드리고 싶은 스토리입니다. 맞아요. 네. 뭐 저도 이제 뭐 이분 저분 만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네.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지 네. 타부서와 어떤 관계들 뭐 이런 것들.